안녕하세요. 구강외과 전문의 플랜트치과 원장 양찬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임플란트 뼈이식인데요. 임플란트 시 뼈이식을 했을 때 환자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뼈이식을 해야 될지 하지 않아도 될지 결정하는 것은 환자의 잇몸 상태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성공적으로 식립하기 위해서는 임플란트 할 뼈의 충분한 높이, 그 다음에 충분한 두께, 그리고 밀도가 좋아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뼈의 상태가 악화되어 뼈이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잇몸병이라고 불리우는 치주질환이 광범위하게 뼈를 파괴했을 때, 상악동이라고 불리우는 빈 공간이 커서 남아있는 뼈가 많지 않을 때, 발치한 지 너무 시간이 오래 경과하여 뼈가 많이 흡수된 경우 등에 의해 잇몸뼈의 양과 질이 나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잇몸뼈에 뼈이식을 함으로써 임플란트가 장기적으로 오래 유지되기 위한 좋은 상태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충치가 심하더라도 잇몸뼈에는 이상이 없거나 치아가 외상을 당하여 발치 후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 원래 뼈 높이와 양이 충분하다면 추가적인 뼈이식 없이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임플란트 수술 시 뼈이식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수술 당시 환자의 뼈의 높이, 두께, 그리고 밀도에 따라서 임플란트 뼈이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뼈이식 후 환자분들이 통증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광범위하고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 아니라면 뼈이식 후 통증은 경미한 수준입니다. 임플란트와 뼈이식을 동시에 했다고 해서 통증이 2배가 되는 경우는 아니고요. 보통 진통제 복용하거나 얼음찜질, 그리고 안정과 휴식 등 일반적인 통증 조절법을 통해서 통증은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뼈이식 후 가장 붓기도 심하고 통증이 많은 경우는 잇몸뼈의 양이 너무 적어서 광범위하고 난이도가 높은 그런 뼈이식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상악동 측방 접근법을 통한 뼈이식을 하는 경우입니다. 상악동 고리식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뼈이식 재료는 크게 자가골,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가골은 내 뼈이고 동종골은 기증받은 다른 사람의 뼈를 가공한 것입니다. 또 이종골은 소나 돼지의 뼈를 가공한 것이고 합성골은 뼈와 유사한 성분을 인공적으로 합성한 재료입니다. 이러한 뼈이식 재료 중 치과의사는 그 상황에 맞는 뼈이식제를 선택하여 수술에 이용하게 되는데요. 언뜻 보기에는 내 뼈인 자가골이 가장 좋은 재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내 뼈를 얻기 위해서는 어디 한 군데의 수술 부위가 늘어나게 되고요. 또한 채취 양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좀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뼈가 좀 빨리 녹아야 되는 경우에는 자가골이나 동종골을 많이 사용하지만 부피의 유지가 계속적으로 필요한 공간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종골, 소뼈 같은 이종골이나 합성골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각 이식제별의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환자의 뼈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이식제를 선택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이식된 뼈가 다 내 뼈로 변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뼈이식을 했을 때 찰흙처럼 턱턱 뼈가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식된 뼈가 내 뼈가 되는 것이 아닌 뼈가 될 때까지 그 공간만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뼈이식을 하게 되면 뼈를 녹이는 세포인 파골세포라는 세포가 뼈 이식제는 녹여 없애버리고 그 공간에 뼈를 만드는 세포인 조골세포와 성장인자들에 의해 새로운 뼈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식한 뼈는 모두 다 녹아 없어지는 것이고 이식재료가 제공한 공간에 새로운 뼈가 만들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플란트 수술 시 뼈이식을 하였다 하더라도 원체 잇몸이 부족한 경우에는 임플란트 주변의 잇몸이 보호막 역할을 하지 못해
감염이 취약해지고 이로 인해서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소실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뼈 이식을 동반한 잇몸 이식을 통해서 잇몸의 두께를 좀 보강하고 이를 통해서 감염으로부터 임플란트를 보호하고 임플란트의 지지력을 높여서 보다 장기적인 성공률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미적인 이유로 잇몸 이식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앞니 같은 심미적으로 중요한 부위에 임플란트를 할 때 잇몸의 모양과 두께가 주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만약 잇몸이 충분하지 않으면 임플란트가 심어졌을 때 치아와 잇몸의 경계선이 부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잇몸 이식은 잇몸이 얇거나 부족해서 임플란트가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거나 아니면 심미적인 이유로 보다 아름다운 임플란트 모양을 위해서 잇몸 이식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임플란트 시 뼈 이식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구강외과 전문의 플랜트치과 원장 양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